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이렇게 초대해 예. 주셔서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간 6월 30일 끝납니다. 아, 임기가 그러니까 2년입니다. 14, 15년 예, 6월 30일에 끝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이곳에 알리고 또 이곳 캐나다 서부 지역의 교민들의 통일 염원을 본국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시겠습니다. 저 지회에 저 협의회에 그 내규에 보면은 우리 각 지역별 협의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포사회에 교민사회에 그 여론을 수렴하는 것. 그 다음에 동포사회 교민사회에서 그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플러스 또 지역사회와 그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청소년, 차세대 이 청년들에 대해서 평화 통일에 대한 이 생각을 우호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선도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그 위에 우리 이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일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협조를 해서 그 공감을 얻어야 되겠죠. 예. 네. 사실 한국을 떠나서 이 먼 타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게 상당히 지금 우리 세대는 남북 통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열망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요즘 그 젊은 세대는 한국의 사회에서도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런 원하는 그런 그게 그렇죠. 조금 부족한 것 예. 같아요. 왜 실제 이유로는 통일을 하면은 동서독 통일에서 우리가 봤듯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게 첫째 조건인 것 같아요. 첫째 그 이유로 이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한국에 대한 기억이 적은 2세나 한국의 분단 현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3세 같은 경우에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전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6.25를 겪지 못한 세대, 이런 세대들은 이 공산주의에 처해서 어떤 생활이 되는지를 이해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런데 우리 세대는 전쟁을 통해서 가지고 그 어려움과 아주 공산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행한 모든 악행을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우리 누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죠. 그러나 젊은 세대는 그런 경험도 없고 또 이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아니겠나.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데올로기적 문제도 이제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렇죠. 역사적인 인식도 전혀 없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들에게 통일 문제를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너무 장구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역사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민족이 한민족인데 우리가 당위성, 우리 꼭 통일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 얘기를 하는데,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통일을 함으로 해서 한 국가로서 반쪽 나라가 아니고 이 하나의 온전한 국가로서 이 모든 그 경제 발전이나 이 대외 제3국에 대한 이 외교력도 발휘할 수 있는 이 장기 목적으로 봤을 때는 꼭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마
협의회의 한 가지 목적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젊은 세대들에겐 그렇게 이제 이해하도록 노력하시고요. 현재 이 북한의 현실이 아주 답답하게 보입니다. 이 핵 문제나 경제 문제 그리고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 등 최근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그거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 측면에서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북한과의 대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지금 국정 철학으로 하시는 대화를 통한 프로세스를 통한 대화를 통한 통일 정책을 선호하고 계시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화를 직접 대화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주변국에서 이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통일을 원한다는 것 갖다가 확고하게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각국에 나와 있는 우리 교민 사회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을 계속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재국의 이 정부에서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통일을 원하고 그것도 통일도 전쟁을 통한 통일이 아니고 평화적인 통일을 원한다. 이게 전 세계에 알려지면은 주변 국가에서들도 나중에 무슨 협조를 구했을 때 쉽게 협조해주지 않겠느냐. 그게 제 이 소시민적인 생각입니다. 이 한국의 정치 상황도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NLL 문제로 북한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공개를 가지고 정치권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외 거주 자문위원회로서의 입장이나 아니면 회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거는 정치적인 발언 쪽에 속하는데 그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NLL 문제로 야당과 여당이 아주 피를 터지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NLL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우리가 우리 남한 쪽의 경계선을 확실히 하는 그쪽에 위해서도 NLL은 꼭 지켜져야 하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현재 서로가 싸우는 그거는 이 소모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싸우나 안 싸우나 NLL은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껴놓고 여당이나 야당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인데에 대한 더 시간을 보내야지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이제 남북 통일은 이제 뭐 남북한 당사자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소련, 일본 등 현재 육자회담 멤버로 규정되어 있는 주요 강대국들의 공통 현안이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을 연이어 방문하시고 조만간 일본이나 소련과도 이 대화를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회장님의 해법이나 풀어야 할 주요 현안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점점 더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점점 더 프로적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이 정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국에서 특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이 이북이 북한이 우방국으로서의 절대 이 조치를 못 하거든요. 그러나 이 이북에다 대고 맞대 놓고는 그런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선은 갖고 있고 그렇지만 속내는 중국 정부의 속내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게 제가 이 신문을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서나 CNN 뉴스를 통해서나 이런 게 간접적으로 느꼈을 때
속내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 남한 대한민국과의 손을 잡는 것은 속은 아주 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또 그게 국제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거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으니까 내적으로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또 미국하고 관계 그래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도 손을 끊을 수 없고 왜냐하면 미국과는 혈맹의 관계로서 영원히 우호적인 이 끈을 갖고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고 또 앞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치적으로 스트래티지컬한 위치가 되어가지고 일본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좋은 앞날이 있다고 보고 어느 한 나라에만 속하여 이제를 하고 있으면은 한 전쟁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처럼 이렇게 중립국적인 입장에서 잘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참 어렵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지도자로서는. 네. 예, 독일 통일의 경우 통일 당사자들이 합의가 우선 중요했고요. 서독과 동독으로 나뉜 국가들과 이 외교 관계를 가졌던 나라들이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무난한 통일을 이루었는데요. 한국의 경우 이런 합의가 잘 이루어질까요? 한국의 경우는 저걸 보면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독일식의 협상을 해서 통일을 하는 것은 왜냐 이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독일은 수십 년을 가족도 왔다 왕래를 했고 또 서로 이 정치적으로도 맞대결을 안 했지만은 그래도 주변국에서 협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 한반도는 이 주변국에서 이 통일을 협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일 통일하고 우리 한국 통일은 조금 이 별개로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한다. 이거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대화라는 것은 양상방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의견을 나눴을 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60년 정전 이후 60년 동안 대화가 전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일방적으로 우려가 대한민국 정부가 당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최근 중국도 이 남북 통일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고 봐야겠는데요. 캐나다의 입장은 당연히 한국 정부의 통일 주장에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캐나다 정부가 갖고 있는 통일 문제에 대해 확인하거나 협조해야 할 현안이 있나요? 이제 그게 저는 이 민주평통자문위원이 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 세계 각국 중에서 가장 이 중립적인 입장에 있고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되는 나라가 카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대화에서도 카나다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북하고도 외교 관계를 한때는 수립을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카나다에서 중재를 해달라는 그런 거를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캐나다가 가장 페어하게 이 국제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가 가장
이 커럽션이 정체적으로 없는 그런 이 국가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하원 그 오타와의 그 부의장으로 계시는 그 베리 두볼린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이 얘기도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상당히 그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협력을 나타내고 하는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한국 통일에 대해서 열심히 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통일에 대해서 이 와소에 지금 참여를 할 겁니다. 그 회담에 그 한국의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열성적으로 개인 그 부의장은 그런데 한국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가지 않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각국 정부도 중요하겠지만요. 네. 이 해당 국가의 국민들 생각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캐나다 국민들에게 남북 통일이 남한 주도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시켜가는 과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통일에 대한 것을 먼저 내세우지 못할 겁니다. 그래 봐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흥미를 안 가질 테니까 일차적으로 이분들하고 이 캐나다 국민들하고 이 우호 관계를 위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한다든지 교육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기회가 되면은 우리 한반도에 대한 이 역사적으로 이런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아마 우리 한국의 그 평화 통일을 위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프로세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캐나다는 지금 그 참전 용사가 우리 참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우리 캐나다 참전 용사들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좋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분들을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또 더 많은 만남을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노력에 주안점을 두시겠다는 취임 소감을 신문 기사로 읽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자문위원들과 논의가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자문위원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9일 날 우리 이 밴쿠버 협의회 자문위원들을 다 만나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논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그 우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논의한 적은 없고 이 임원회에서는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또 임원회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예로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걷기 대회를 한다든지 또 자유를 위한 행진을 한다든지 이런 그거는 이게 자유를 위한 행진이라는 게 그 평화 통일에 대한 행진이 되겠죠. 근데 그런 연계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옮겨질지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뜻은 두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 남북 문제와 통일에 대한 노력이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우선 교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교민 2세와 3세의 수가 늘어나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세대가 바뀌고 있는데 협의회의 사업 방향이 새로운 세대에 맞추어갈 방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도 세워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청년 세대, 차세대를 위해서 모든 기회를 만남의 기회를 더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더 듣는 기회도 있고
또 대화를 하는 걸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평화 통일에 대한 것을 전개해 나가자는 그런 보관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상세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평화 통일에 대한 포럼도 해야 될 때고 또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모임도 갖게 또 청년들을 위한 모임도 갖게 해서 이제 그런 배니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 민주 평통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전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민주통일자문위원회라는 게 아무래도 정부 주도형의 단체다 보니까 약간은 타성적인 성격이 없지 않은데요. 요새 유행하는 이 자기 주도형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어떤 모습의 캐나다 서부 협의회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이 타율적이라기보다는 제가 회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평통위원은 다 위원으로서 원칙을 가지고 서로가 화합을 하고 또 서로가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평화통일 자문위원회의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때 지역사회에 나가기도 하고 또 교민사회에 직접 나가서 더 만남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무실에 앉아서 또 회의에서 평화통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더 많은 교민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게 하고 또 이 회장뿐만 아니라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규모 2~3명이 모이든지 10명이 모이든지 그 모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위원으로서 이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 그게 이 자발적으로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는 길이 아닐까. 네. 제 생각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밴쿠버 교민들에게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 통일에 대한 모든 일념을 가지고 큰 그 갈망 속에서 우리 평화 민주 평통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아이고.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 주요 이슈가 있다면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 말씀을 예. 들으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때 꼭 시간 내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